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 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약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합니다. 100년 전 사람들은 21세기가 오면 우주로 여행을 가고 자동차가 하늘을 날며 로봇이 집안일을 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치료받는 모습을 상상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각 분야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죠.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재 과학자, 공학자들이 활발하게 연구 개발하는 주제를 살펴본다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일부는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바이오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서 각 바이오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그리는 비전은 무엇이고 10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기술, 바로 생체 내 면역세포 실시간 분석입니다. 몸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면역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면역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죠. 심지어 질병에 걸리더라도 면역체계가 잘 작동한다면 스스로 질병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의 원리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 대략적인 윤곽만 나와 있을 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면역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기를 원하고 있죠. 질환에 따라 장기별로 면역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과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여러 질환의 치료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면역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질병에 걸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은 면역 시스템에는 거기에 딱 맞는 약을 처치할 수도 있고 그 약이 적절한 역할을 하는지도 라이브로 반응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면역세포 실시간 분석 기술을 바로 개발하기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에 단계인 살아있는 동물 모델에서 3차원으로 실시간 세포 이미지를 얻는 기술, 그리고 어떤 유전자가 면역세포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면역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이 개발돼서 면역계의 기전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슈퍼최신 치료제와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 면역의 원리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개인 맞춤형 암 백신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암 그리고 백신 두 단어의 콜라보가 좀 생소한데요. 백신을 통해 암을 예방하고 나아가 치료까지 한다는 개념입니다. 암 환자에게 맞춤형 항원을 투입하여 환자의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킨 뒤 실제 암세포가 나왔을 때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한번 항체가 형성되면 암의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후보 물질을 찾아 활발히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5년 뒤에는 암 환자별로 각자 가진 특이적 항원을 찾고 이를 표적으로 하는 RNA 또는 단백질 백신을 빠르게 설계하는 기술이, 그리고 10년 뒤에는 그렇게 설계한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난치병과 희귀병에 맞서는 기술로 임상 적용 가능 유전자 편집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희귀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데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유전자에서 원하는 부위를 자르고 다른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는 편집 도구인 크리스퍼 외에도 리보 핵 단백질 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전달 기술, 그리고 병든 세포를 시험관 안에서 배양시켜 유전자 치료 후에 다시 이식하는 기술 등이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미국 브로드 연구소에서 기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보다 더 정확하게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프라임 에디팅 기법을 개발하여 발표하기도 했고요. 최근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리우 그룹이 개발한 염기 교정기가 DNA 한 종류의 염기만 딱 정밀하게 교정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동물 모델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치료에 성공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소변에서 메이플 시럽 향이 나는 대사질환인 단풍 당밀료증에 걸린 쥐에게 정상적인 유전자 코딩 영역을 집어넣어 치료에 성공한 사례, 제1형 티로신 혈증이 있는 쥐에게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치료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죠. 과학자들의 목표는 5년 내에 유전적 혈액 장애를 치료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하고 10년 뒤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 신약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입니다. 치료하기 까다로운 뇌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두개골을 직접 열어 뇌를 자극하고 치료하는 방식이 아닌 피부 겉면에 전기나 자기 초음파 등을 쏘아 신경망을 자극하는 비침습적 신경 조율 기술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초음파로 전두엽 피지를 자극하여 치료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신경계 기능 이상 환자의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자극하여 치료하는 등 다양한 의료 기술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피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뇌 국수 부위에 자극을 주는 경두계 직류 자극 기법 같은 경우 해외에서 오랜 기간 연구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원격 의료나 돌봄 서비스에 써보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국내에서는 뇌신경 재활에 이 기술을 활발히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소신경망을 선택적으로 자극해 대뇌 피질과 뇌 심부신경을 조율하고 뇌의 여러 작용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라 하는데요. 10년 뒤에는 뇌질환을 가진 환자나 정신의학과를 방문한 환자들이 머리에 전기 자극 등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흔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에도 커다란 혁신이 기대됩니다. 과거에는 늙으면 아픈 게지라며 퇴행성 질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노화 자체를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생기면서 노화를 역행하는 세포 영노화 기술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포 영노화는 몇 가지 인자를 이용해 세포를 건강했던 초기 세포의 모습으로 되돌리면서 재생 능력도 복원하는 기술이죠. 이를 위해 유전자와 단백질,
저분자 물질 등 영노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유도인자를 발굴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가설을 세워 인자들 이거저거 조합해서 넣어보다 보면 세포화가 영노화되는 인자들의 조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광범위한 세포들이 영노화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특정 세포나 조직의 유도인자가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세포가 리프로그래밍이 되는 등 영노화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영노화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으면서도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큰 시장에 관련된 분야이기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어 각종 항노화 기술이 개발되고 퇴행성 질환 치료제 등이 개발된다면 건강 수명은 조금씩 연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바이오 기술들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각종 산업과 지구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입니다. 아침에는 대체 달걀 계란 후라이, 점심에는 고기 같은 맛과 식감을 가진 대체육, 저녁에는 대체 해산물로 만든 얼큰한 해물탕. 10년 뒤 우리 식단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대체육 시장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진짜 고기인 듯 고기 아닌 고기 같은 배양육 대체육 고도화 기술이 개발된다면, 그리고 이 배양육 대체육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면 대체육을 먹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이 될 수도 있겠죠.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변형시켜 고기 특유의 질감, 조직감을 만들어내는 압출 성형 공정 기술, 그리고 단백질을 균일하고 신속하게 가열하는 오미키팅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맛과 식감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 없다 해도 적당히 고기의 느낌을 구현해낸다면 10번 먹을 고기 5번 먹는 걸로 줄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구상의 소 트림과 방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땅에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세균과 곰팡이들이 오순도순 살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과학자들은 토양 생태계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순환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대규모로 배양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여 토양 생태 시스템을 제어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토양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병충해를 예방하고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죠. 또 기후변화로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는 생태 시스템을 복원하고 또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잘 분해하는 토양 미생물들을 연구 개발해낸다면 플라스틱을 잘 묻기만 해도 되겠죠. 미생물이 아무리 플라스틱을 잘게 분해한다 해도 우리는 아직 미세 플라스틱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출처에 따라 구별하고 이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땅, 불, 바람, 물,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호흡기나 소화기, 신경계, 생식계, 피부와 면역 등 기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유해한 인자들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의약품이나 인공 단백질을 만드는데 AI 기술을 활용하고 합성 생물학을 미생물에 적용해 천연물질이나 화학합성 대체물질 혹은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도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로 뽑혔습니다. AI 기반 인공 단백질 설계 기술은 말 그대로 AI를 활용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유용한 기능을 가진 인공 단백질을 설계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용한 인공 단백질은 항암제, 면역치료제, 신개념 백신 등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과 신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기술과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 역시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비용을 덜 쓰고 개발될 수 있고요. 생산 단계에서도 AI를 활용해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합성생물학 적용 미생물 공장은 항체, 백신, 치료제, 감미료, 섬유, 바이오 가죽, 바이오 플라스틱 등 의료부터 식품, 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래에는 석유 기반이 아닌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만든 플라스틱 대체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도 저탄소 공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10가지 기술은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발굴한 2023년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이었습니다. 이 유망 기술들을 선정할 때 인간의 보건의료 증진이나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 등 실질적으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인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하니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이 연구들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인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술은 빠르면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실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1990년대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이었죠. 인간 유전자의 전체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15년짜리 계획을 두고 누군가는 막대한 돈을 낭비하는 프로젝트라 비난했고, 또 누군가는 유전자를 분석해 사람을 차별하거나 맞춤형 아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윤리적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이런 많은 이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2003년 13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성장과 질병에 관한 유전자를 알아냈고, 나아가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치료법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제는 누구나 20만원 내외의 돈으로 커피나 알코올에 유전적으로 민감한지, 탈모나 비만이 될 유전적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 소개한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들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그랬던 것처럼 우려의 시선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에이 그거 비싸, 돈 많이 들어,
또 누군가는 에이 그거 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꾸준히 나아갑니다. 물론 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해봐야겠지요. 일단 알아야 함께 논의할 수 있으니 주변에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 선정한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오인 홈페이지에서 2015년부터 쭉 발굴해온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애를 쓰고 계실 이들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10년 뒤에도 2033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을 전파해드리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가장 핫한 과학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킹크과학 약이었습니다.